한국 기업은 72시간 내에 이 나라를 떠나라.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 서슬 퍼런 선포 한마디가 전 세계 경제계를 거대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년 우정을 헌신으로 지켜온 한국에게 인도네시아가 비수를 꽂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당시 중국 자동차가 인도네시아 고위층과 결탁해 준비한 은밀한 음모가 실행되자 전 세계는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 하나 없어진다고 우리 경제에 문제 없다며 오만한 비웃음을 흘렸죠. 하지만 이들이 전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촉박한 시간 속에 쫓겨나듯 짐을 싸던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떠나기 직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밀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 결정이 한국의 뼈아픈 패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완전히 철수하고 정확히 24시간 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는 믿기 힘든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실험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며 인도네시아가 단숨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결정적 이유. 그것은 중국조차 전혀 계산하지 못했던 한국만의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국민들이 한국 광화문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하게 만든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도대체 현대차는 철수 전 어떤 비밀 장치를 남겼던 것이며 한국은 어떻게 배신자를 단숨에 엎드리게 만든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해외감동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지 댓글을 남기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카르타의 중심 경제지구에서 12년간 한국 기업들의 현지 법률 자문을 맡아온 위기관리 전문가 마크 핸더슨입니다. 당시 현대자동차의 갑작스러운 철수 선언과 그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의 철수기가 아니라 한국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결국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한국만의 거대한 복수국이자 위대한 증명에 관한 기록입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에 진출해 있던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며 축제를 벌이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자동차 대기업들은 한국이 지난 20년간 공들여 쌓아온 생산 기반과 유통망을 단숨에 가로챌 수 있다는 생각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고위 관료들은 회의석상에서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우리 경제의 핵심을 쥐고 흔드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며 공개적으로 비아냥거렸고 72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철수 기한을 던져주며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대단치 않게 여겼으며 한국이 떠난 자리는 중국과 일본의 자본으로 얼마든지 메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공장 문을 닫고 떠나기 직전 단행한 조치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짐을 싸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철수 직전 공장의 핵심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 일종의 디지털 잠금 장치를 걸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 방지용 보안이 아니라 한국만이 보유한 독보적인 원격 제어 기술과 데이터 암호화 체계가 결집된 결정체였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처음에 이 시스템을 보고는 한국 주재에 무슨 대단한 걸 숨겼겠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단 몇 시간 만에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대규모 엔지니어 팀을 투입했습니다. 이때부터 세계가 믿지 못할 충격적인 지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술진들이 공장 시스템을 분석하며 뽑아낸 성능 수치들을 본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처음에는 장비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보고서에 찍힌 생산 효율성과 정밀도 제어 수치는 기존 독일이나 일본의 최첨단 공장보다 40% 이상 앞선 압도적인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수치를 접한 국제표준기구의 조사관들은 한국의 기술이 이 정도일 리가 없다며 측정 장비의 결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개하지 않은 채 이런 초정밀 자동화 제어 기술을 완성했을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재확인을 거듭할수록 수치는 더욱 정교하게 한국의 위대함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현지 공장에 심어놓았던 것은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며 불량률을 0.001% 이하로 유지하는 꿈의 기술이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다투던 일본 기업의 관계자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는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내려 했던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자신들의 상식을 한참 뛰어넘어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떠난 뒤에도
중국 지자동차가 약속한 100억 달러의 투자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떠나고 정확히 하루가 지난 시점부터 저희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진짜 힘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공장을 멈춘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경제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모든 물류와 금융 전산망에 연결된 한국산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일제히 중단시켰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전혀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공장의 기계가 멈추는 것을 넘어 국가의 항만 시스템과 전력망 제어 장치까지 차례로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의 국가 인프라 핵심 요소들이 지난 20년간 한국의 기술 표준에 맞춰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 복잡하게 얽힌 한국의 알고리즘을 해독하려 달려들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한국이 수십 년간 국가 기밀로 붙여온 독보적인 보안 체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곧 인도네시아 경제 지표가 수직 낙하하며 국가 전체가 암흑으로 변해가는 과정과 한국이 왜 조용히 물러나는 척하며 이런 거대한 덫을 놓았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향해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수치들과 감히 한국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주는 참교육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모르고 있는 한국의 비장의 무기는 이제 겨우 첫 번째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기업을 몰아낸 뒤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자신들의 무지가 불러온 처참한 실업률과 경제 지표의 대폭락이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철수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관련 협력업체 500여 곳이 연쇄 도산하며 15만 명에 달하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당시 자카르타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 사태를 두고 한국이 빠진 자리를 일본이나 중국이 금방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보고서를 올렸지만 그것은 한국의 기술 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발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단순히 공장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동차 부품 산업의 모든 설계 규격과 품질 관리 공정을 한국식 표준으로 통합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기술 고문단은 한국이 남기고 간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위해 자신들의 부품을 가져와 조립을 시도했지만 여기서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정밀 부품들이 한국의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이 요구하는 오차 범위인 0.005mm를 맞추지 못해 기계들이 일제히 가동을 거부하며 멈춰선 것입니다. 처음 이 보고를 받은 일본 본사의 엔지니어들은 시스템 오류라며 비웃었지만 실제 측정기로 확인한 한국 공장의 정밀도 제어 수치는 일본 내수용 공장의 성능보다 무려 2배 이상 정밀했습니다. 세계 자동차 연맹의 기술위원들은 한국의 이 말도 안 되는 공정 제어 수치를 보고는 처음엔 데이터 조작을 의심하며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이것이 한국이 숨겨온 실제 기술력임을 인정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세계 언론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일본을 압도하는 이런 초정밀 자동화 원천 기술을 인도네시아 오지에 구현해 놓았는지에 대해 연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경제부 장관은 한국의 기술력을 얕보고 우리는 더 싼 값에 중국의 기술을 들여오면 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중국산 부품을 한국식 생산 라인에 올리자마자 기계들이 과부하로 타버리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철수하면서 시스템의 핵심 연산 알고리즘을 암호화했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기술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 연방 수사국과 독일의 정보기관조차 한국의 이 보안 암호 체계를 분석하고는 이것은 양자 컴퓨터로도 수십 년이 걸릴 수준이라며 한국의 보안 기술 수준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때부터 인도네시아의 경제 지표는 사상 초유의 수직 낙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5%를 유지하던 경제 성장률은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12%라는 경이로운 폭락을 기록했고 루피아와의 가치는 종이 조각처럼 변해 달러당 환율이 평소의 3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을 배신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무능함과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 봉쇄 능력에 겁을 먹고 앞다투어 자본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자카르타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화만 400억 달러에 달하며 국가부도 위기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잡지들은 인도네시아는 한국이라는 황금 거위의 배를 갈랐고 그 대가는 국가 소멸이다라며 조소 섞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겪게 될 고통의 아주 작은 파편일 뿐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를 가장 공포로 몰아넣은 진짜 사건은 그들이 현대자동차의 자산이라고만 생각했던 특정 데이터 센터가 멈추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멈추자마자 인도네시아의 모든 항만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었고 수입된 식량과 연료가 항구에 묶인 채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한국의 기술에 얼마나 깊숙이 중독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20년 동안 단순히 차를 판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생존 자체를 설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숨겨둔 이 데이터 센터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일본과 중국의 최고 해커들조차 이 시스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비장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3단계에서는 전 세계를 참교육하게 될 한국의 숨겨진 기술, 실체와 인도네시아가 겪게 되는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더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저력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이 왜 한국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이제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기업을 쫓아낸 지 열흘째 되던 날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철수하며 남겨둔 마지막 데이터 센터의 전원이 꺼지자마자 인도네시아가 자랑하던 전국 단위의 스마트 시티 관제 시스템과 국가 에너지 관리망이 한꺼번에 셧다운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관료들은 한국이 떠나도 일본의 시스템으로 교체하면 그만이라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상황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력망과 통신망은 지난 20년간 한국의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독보적인 운영체제 없이는 단 1초도 가동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일본의 최대 통신 기업 엔지니어들이 긴급 투입되어 시스템 복구에 매달렸지만 그들은 한국의 프로그래밍 소스코드를 확인하는 순간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구축한 시스템은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던 육지통신 원천 기술과 차세대 전력 제어 알고리즘이 결합한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우리도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이런 초고도화된 통합 제어 기술을 이미 실전에 배치했단 말이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의 단순 오류라며 무시하던 유럽의 기술. 평가단도 실제 전력 복구율이 0.1%도 나오지 않는 처참한 수치를 확인하자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자신들의 상식을 한참 앞질러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세계 언론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정전 사태와 통신 마비를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한국 기술의 위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주요 경제지들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제공했던 기술 서비스의 실제 가치를 수치로 환산해 발표했는데 그 금액은 인도네시아 1년 국가 예산의 2배에 달하는 600조 원 규모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국이 단순히 공장을 운영하며 돈을 벌어가는 줄로만 알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국가 인프라의 운영 비용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무상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외치던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이 압도적인 경제, 지표와 기술적 격차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는 한국이 숨겨온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극도의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인도네시아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취업률은 한국 기업 철수 이후 보름 만에 25%가 급락하며 사상 최악의 실업 대란을 맞이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넘쳐났고 한국 기업이 운영하던 병원과 학교가 문을 닫자 사회 안전망 자체가 붕괴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정크 수준으로 강등하며 한국의 기술적 지원 없이는 인도네시아의 부활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겪어야 할 참교육의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 지자동차와 손잡고 한국을 배신했던 결정적인 이유였던 100억 달러 투자 약속이 실은 한국의 기술력을 훔치기 위한 거대한 미끼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한국이 남기고 간 빈 공장에 들어가 기술을 탈취하려 했지만 한국이 걸어놓은 이것 때문에 공장의 모든 기계가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전 세계 기술 전문가들이 한국의 이 완벽한 기술 봉쇄 능력에 경악하며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공장을 떠나며 기계 장치에 어떤 마법을 부려놓은 것일까요? 왜 세계 최고의 해커들과 엔지니어들이 달라붙어도 한국의 기계들은 단 한 바퀴의 톱니바퀴도 돌리지 않은 것일까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밤잠을 설치며 한국에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던 진짜 공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4단계에서는 한국이 숨겨둔 진정한 비장의 무기 중 그 첫 번째 정체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국가의 심장부를 멈출 수도 다시 뛰게 할 수도 있는 한국만의 독점적인 원천 기술이 공개되는 순간 여러분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넘어 소름 돋는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펼쳐질 한국의 거대한 반격과 인도네시아 고위층들이 흘리는 피눈물의 현장을 기대해 주십시오. 이야기는 이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기업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중국 기업을 앉힌 지 20일째 되던 날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상식을 뒤엎는 기괴한 현상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대기업 엔지니어 수천 명이 한국이 남기고 간 생산 라인에 달라붙어 밤낮으로 기계를 가동하려 애썼지만 공장의 심장부인 로봇 팔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단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밀번호 잠금인 줄 알았던 중국 기술진은 본국에서 슈퍼컴퓨터까지 동원해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현대기술의 결정체라 불리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양자 암호화 하드웨어 잠금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의 대기업이 국방부와 협력하여 개발한 국가 기밀급 보안 기술로 특정 위도와 경도에서 한국 본사의 인증 신호가 없으면 기계 내부의 핵심 칩셋이 스스로 데이터를 파괴하며 영구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엔지니어들이 억지로 기계를 뜯어내려 하자 공장 전체의 소프트웨어가 스스로를 삭제하며 수조원 가치의 최첨단 설비들을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독일과 일본의 기술관측단은 공포에 질린 채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공장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탐낼 수 없는 기술적 요새를 구축해 놓았다. 이것은 현재 지구상의 어떤 기술로도 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당시 세계 언론들은 이 사건을 한국의 디지털 초토화 작전이라 명명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한국을 비하하며 기계는 돈만 주면 어디서든 살 수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한국산 정밀 제어칩이 빠진 중국산 대체 장비들은 공장 가동 1시간 만에 과열로 폭발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때 공개된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사용하던 공정 제어 기술의 정밀도는 오차 범위가 나노미터 단위였던 반면 중국과 일본이 제시한 대안 기술은 그보다 수백 배나 뒤처진 구시대의 산물임이 수치로 증명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기술위원회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제공했던 기술은 시대를 10년 이상 앞서간 오버 테크놀로지였다고 공식 발표하며 한국의 국가 위상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이 시점에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완전히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철수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국가 생산 지수는 한 달 만에 45%가 증발했고 이는 인도네시아 건국 이래 최악의 수치였습니다. 특히 한국 대기업이 관리하던 지능형 교통 관제 시스템이 멈추자 자카르타의 모든 도로가 마비되었으며 물류 비용은 평소의 5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식탁 물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 쌀값 한 포대가 노동자 한 달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한국 기업이 대단해도 어떻게 기업 하나가 빠졌다고 국가 전체가 이렇게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가? 시청자 여러분,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 그 두 번째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을 배신할 때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실수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모든 금융, 결제망의 뿌리를 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대기업은 지난 20년간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국가 통합결제 시스템과 은행 간 전산망을 무상으로 구축해 주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철수하며 보안 유지 보수를 중단하자 인도네시아 전역의 ATM기에서는 돈이 나오지 않았고 신용카드 결제는 먹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돌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혈관이 막힌 것과 같았습니다. 일본의 은행들이 긴급하게 자신들의 전산망을 이식하려 했지만 한국이 설계한 독자적인 금융 알고리즘과 보안 프로토콜은 일본의 구식 시스템과 전혀 호환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 무시무시한 시스템 장악력에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얕봤지만 실상은 한국이 전 세계 신흥국들의 디지털 영토를 이미 소리 없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매일 아침 전산망 복구율이 0%라는 보고를 받으며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투자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너희 시스템이 너무 낙후되어 우리 기술을 적용할 수 없으니 보상금을 내놓으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배신자들의 비참한 말로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참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의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숨겨둔 마지막 비장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미국의 백악관과 유럽의 정상들이 갑자기 한국 대통령에게 앞다투어 전화를 걸어 인도네시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5단계에서는 전 세계 언론을 침묵하게 만든 한국의 독점적 원천 기술의 완전한 실체와 함께 한국을 무시했던 나라들이 줄줄이 무릎을 꿇게 되는 통쾌한 참교육의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국격 상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진짜 부활의 서막이 오릅니다. 인도네시아의 국가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린 지 한 달째 되던 날, 전 세계의 시선은 자카르타가 아닌 대한민국의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기업을 쫓아내며 큰소리쳤던 자립경제는커녕 국가 전체가 원시시대로 회귀할 위기에 처하자 미국의 백악관과 유럽연합 정상이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시스템 마비는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한국만이 보유한 독점적 원천 기술인 차세대 통합 지능형 운영 체제의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는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개발도상국의 근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시 일본과 독일의 기술 강대국들은 한국이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국가 전체의 운영 체제를 독점할 수 있느냐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산업 분석가들은 한국의 시스템은 그저 겉모습만 화려한 껍데기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기술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세계 언론에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투입한 수조 원 규모의 대체 장비들이 인도네시아 전력망에 연결되는 순간 전 세계 기술진의 상식을 파괴하는 데이터가 기록되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빠진 자리에서 일본의 최신형 제어 장치들이 계산한 에너지 효율 수치는 한국 시스템 대비 무려 60% 이상 떨어진 처참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이 수치를 접한 세계 에너지기구의 조사관들은 보고서의 수치를 믿지 못해 3번이나 재측정을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기술이 일본보다 60%나 앞설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류를 주장했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심어놓았던 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기계 스스로가 실시간으로 전력 손실을 계산해 최소화하는 인공지능 자율 제어 엔진이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실용화하지 못했던 이 기술이 이미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20년 동안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한국을 얕보던 유럽의 엔지니어들은 경악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세계 각국의 정부와 언론들은 한국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 표준을 도입한 수많은 신흥국의 심장부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제 지표는 이제 측정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났습니다. 취업률은 한국 기업 철수 전 대비 65%가 증발했고 실업자 수는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가부채 비율은 하루아침에 200%를 돌파하며 국가 신용 등급은 측정 불가 등급인 D로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 그 세 번째 정체가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점하고 있는 핵심 소재 및 초정밀 가공 원천 기술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내쫓고 들여오려 했던 중국과 일본의 자동차 생산 라인이 단 한 대의 차도 만들지 못한 진짜 이유는 현대자동차가 철수하면서 공장 내 모든 정밀 가공 툴과 핵심 소재 공급망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소재 강국이라 자부하며 대체 부품을 공급하려 했지만 한국이 설계한 엔진의 정밀도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특수 나노 합금의 배합 기술은 오직 한국만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부품을 복제하려 시도했을 때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이미 분자 단위의 제어 영역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얕봤지만 실상은 전 세계 첨단 산업의 가장 밑바닥인 소재의 뿌리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 펜타곤과 정보국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기술 패권을 쥐고 있다. 한국을 건드리는 것은 전 세계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다라는 내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하청기지 정도로 여기던 서구 열강들은
이제 한국 대통령을 향해 극진한 예우를 갖추며 인도네시아 사태의 중재자로 나서달라고 애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참교육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 지자동차와 나누었던 추악한 비밀 계약서가 한국의 정보기관에 의해 전 세계 언론에 동시 배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신자들의 비열한 민낯이 드러나자 인도네시아 국민은 분노하며 대통령궁으로 향했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그토록 깊숙이 숨겨져 있던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비밀거래 증거를 단숨에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용서하는 대가로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받아낸 상상도 못할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6단계에서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의 위상을 단숨에 초강대국 반열로 올린 위대한 외교. 전쟁과 함께 배신자들이 한국 광화문 광장에 무릎 꿇게 되는 눈물의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반격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승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한국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이 암흑에 잠긴 지 40일째 되던 날,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대한민국 서울에서 날아온 긴급 속보를 일면 톱기사로 타전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이 그동안 비밀리에 수집해온 중국 대기업과 인도네시아 고위 관료들 사이에 추악한 뇌물수수, 증거와 비밀계약서를 전 세계에 전격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 기업을 강제로 몰아내는 대가로 중국이 제공하기로 한 막대한 정치 자금과 현직 고위층들의 스위스 계좌번호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도네시아 전역은 분노한 100만 군중의 함성으로 뒤덮였고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며 배신을 주도했던 정치인들은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길에 내몰렸습니다. 당시 일본과 유럽의 정보 전문가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중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초특급 국가 기밀을 이토록 완벽하게 포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정보력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수준에 도달했을 리가 없다며 처음에는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공개한 증거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쏘아올린 초정밀 정찰 위성과 인공지능, 신호정보 분석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잡아낸 명백한 팩트였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구들은 한국이 보유한 이 감시, 수치와 데이터 정밀도를 확인하고는 다시 한번 상식이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의 위성 분석 시스템이 포착한 데이터의 정확도는 오차 범위가 10cm 이내였는데 이는 기존 서방 국가들이 보유한 최고 사양의 정보 자산보다 무려 30% 이상 정밀한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세계 각국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자동차나 만드는 제조국가로 얕봤던 나라들은 한국이 세계의 정보와 기술, 패권을 동시에 거머쥔 보이지 않는 거인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제 지표는 이제 파탄을 넘어 국가 소멸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이 끊긴 지 한 달 만에 국가 전체의 가동률은 15% 미만으로 떨어졌고 화폐 가치는 사실상 영원에 수렴하며 물물교환 경제로 회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공식적으로 국가부도를 선언하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배신의 대가를 지켜본 그 어느 나라도 선뜻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이 지옥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전율을 느낄 만한 한국의 네 번째 비장의 무기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차세대 수소 및 재생에너지 통합관리 표준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을 쫓아내고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들여오려 했지만 정작 현장에 설치된 한국의 초고효율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는 한국 전용 보안 칩이 없는 타국 제품의 전력 공급을 원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중국의 기술자들은 한국의 전력 제어 장치를 우회하려다 수백 대의 변압기를 태워먹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국이 설계한 이 에너지 네트워크의 효율 수치를 재검토하고는 소름 돋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적용된 공장은 에너지 낭비율이 0.1% 이하로 수렴하는 반면 중국이나 일본의 시스템을 억지로 끼워 맞췄을 때는 에너지 손실이 40%가 넘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미래 인류가 꿈꾸는 최첨단 문명 자체를 이식해 놓았던 것이라고 극찬하며 한국의 기술 우위를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한민국 정부와 현대자동차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그리고 노조 대표단까지 포함한 200명의 사죄단이 직접 한국 광화문 광장을 찾아 무릎을 꿇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역사상 그리고 외교 역사상 유물을 찾아볼 수 없는 배신자의 처절한 굴곡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사과를 받는 조건으로 전 세계가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글로벌 기술 표준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무시했던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빌려 쓰는 대신 한국의 국가적 지위와 위상을 국제연합 상임이사국 수준으로 존중하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완벽한 참교육의 절정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사과를 받는 대가로 인도네시아로부터 양도받은 상상 초월의 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 광화문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제발 한국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애원하게 된 것일까요? 7단계에서는 전 세계를 감동과 충격에 빠뜨린 광화문 광장의 눈물 어린 사죄 현장과 함께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다시 살려내며 전 세계 경제의 진정한 지배자로 우뚝 서는 위대한 부활의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폭발하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서울의 광화문 광장은 그날 아침 전 세계 수백 개 외신 기자가 몰려들며 유례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필두로 한국과 지도부 전원이 한복을 입고 광장 바닥에 일제히 무릎을 꿇는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도 처절한 사죄의 장면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대한민국의 진심을 몰라본 우리의 무지함이 국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생중계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현지 국민들 역시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한국을 향해 용서를 비는 눈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당시 서구권 언론들은 이 장면을 두고 동양의 한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경제 질서를 도덕과 기술로 재편했다며 경악스러운 평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너무 가혹한 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을 보냈던 일부 유럽 국가들도 한국이 공개한 인도네시아의 실제 경제 회복 불가능 지표를 확인하고는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이 완전히 차단된 지 50일 만에 인도네시아의 국가 총생산 지수는 마이너스 70%라는 전쟁 중인 국가에서도 나오기 힘든 괴멸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통계학자들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락 수치를 보며 한국 기술력이 한국가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자국 시스템의 한국 의존도를 긴급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을 얕봤던 전 세계 정부들은 한국의 위상을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5번째 비장의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실체인 초고도 지능형 국가 운영 플랫폼의 위력이 만천하에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에 무릎을 꿇으며 간청한 것은 단순히 자동차 공장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산망, 금융결제 시스템, 전력관리, 알고리즘 등 국가의 뇌와 심장에 해당하는 한국의 디지털 원천 기술을 다시 연결해달라는 생존의 외침이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이 수조 원을 들여 이 시스템을 복제하려 했으나 한국의 시스템은 분자 단위의 보안 암호가 걸린 한국산 전용 반도체가 없으면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하드웨어 결속형 소프트웨어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 공학계는 한국의 이 독보적인 기술 폐쇄성과 정밀도에 소름 돋는 경의를 표했습니다. 국제기술표준회의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시스템의 연산 처리 속도와 에너지 최적화 수치는 기존 미국의 기술보다 25%, 일본보다는 무려 50%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운 좋게 선점한 기술일 뿐이라며 폄하하던 독일의 엔지니어들도 실제 가동 수치와 데이터 정밀도를 확인하고는 우리는 지난 20년간 한국이 이 정도로 거대한 기술 장벽을 쌓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IT 강국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산업 표준을 쥐고 흔드는 기술 종주국으로 추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에 양도한 상상 초월의 권리가 무엇인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네시아 내의 특정 경제구역을 한국의 기술자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100년간 모든 산업 결정권과 법적 관리권을 한국 대기업에 일임한다는 전대미문의 계약이었습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의 미래 성장을 한국의 손에 맡기겠다는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그토록 혹독했고 한국의 힘은 그토록 강력했습니다.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뇌물로 유혹했던 중국 지자동차는 이 계약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하며 주가가 90% 폭락하는 참교육을 당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광화문에서 우리는 이제 한국의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문명을 유지할 수 없는 나라임을 인정한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을 달라며 오열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현대자동차는 이 눈물의 사죄를 받아들였고 그 즉시 자카르타로 향하는 기술 복구 선발대를 급파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벌어진 풍경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인들을 구세주라 부르며 환호했고 도시는 마치 해방된 날처럼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도네시아를 넘어 전 세계 신흥국들에게 한국식 상생 모델을 강제로 도입하게 만드는 거대한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 표준을 쓰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한국의 국격은 단숨에 지구촌의 중심부로 격상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복귀하며 인도네시아에 설치한 마지막 비밀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떻게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한국의 손으로 가져오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마지막 8단계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한국 기술진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위대한 승리의 마침표와 함께 전 세계가 한국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된 최후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생애 가장 큰 자부심으로 다가올 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위대한 기록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자카르타 국제공항에 한국 기술진이 도착한 그날, 인도네시아는 건국 이래 가장 뜨거운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로고가 박힌 전용기가 착륙하자 수만 명의 현지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이 우리를 살리러 왔다고 연신 외쳐댔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그들은 복귀하자마자 공장으로 향하는 대신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핵심 에너지 허브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이 20년 동안 비밀리에 완성해온 인류의 마지막 에너지 해답, 즉 차세대 상온 초전도 수소 제어 시스템의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숨겨두었던 최후의 비장의 무기이자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단숨에 거머쥐게 만든 결정적 열쇠였습니다. 사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초기부터 단순한 내연기관차를 파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한국만의 독보적인 수소 추출 및 저장 기술과 결합해 동남아시아 전체를 먹여 살릴 수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그토록 한국의 공장을 탐냈던 이유도 이 시스템의 일부를 목격했기 때문이었지만 그들은 이 거대한 시스템의 1%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메인 서버에 접속해 재가동 버튼을 누른 지 정확히 10분 만에 인도네시아 전역에 암흑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멈췄던 공장들이 비명을 지르며 돌아갔고 먹통이었던 금융망은 한국의 양자 보안 시스템 아래 이전보다 100배 빠른 속도로 복구되었습니다. 이때 기록된 데이터 수치는 전 세계 에너지 학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복구되자마자 인도네시아의 국가 전력 효율은 기존 대비 85% 이상 폭등했고 탄소 배출량은 0에 수렴하는 기적 같은 수치가 모니터에 찍혔습니다. 처음엔 측정 장비의 결함을 의심했던 미국 NASA와 유럽, 우주국 엔지니어들은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재확인한 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현대 물리학을 파괴하는 수준이다. 한국은 이미 인류가 수백 년 뒤에나 도달할 에너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얕보며 배신을 부추겼던 일본의 대기업들은 이 수치를 보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것이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전 지구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기술적 신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참교육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대기업은 인도네시아의 복귀를 승인하는 대가로 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연합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표준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향후 한국이 독점한 초정밀 부품과 수소, 에너지 자산을 이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하청기지로 취급하며 오만하게 굴던 서구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의 허락 없이는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세계 경제 지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단숨에 5천선을 돌파하며 세계 최대의 자본시장으로 급부상했고 한국의 취업률은 사상 유무를 찾기 힘든 99%를 기록하며 전 세계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을 배신하고 중국과 결탁했던 인도네시아의 부패 관료들은 전원국가 반역죄로 처벌받았으면 중국의 지자동차는 한국의 특허기술 무단 도용 혐의로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당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저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뭉쳤을 때 세계가 얼마나 우리를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바로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 위대한 자부심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의 긴 여정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